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둥치이탈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네 번째로 해서 여기 보시면 Di vrai et di faux,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de la musique, 음악에 관해서 여기서부터는 뭐 진실과 거짓, 브레송의 영화에서는 의외로 진실에 대한 그런 고찰이 많이 나옵니다. 진실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에피카시테의 pouvoir, 그만큼의 적절성과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힘을 표현해 준다는 얘기도 저번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브레송은 영화에서 브레송이 생각하는 진실은 단 하나의 진실만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는. 그래서 그 진실을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배우들을 모델들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 배우와 사물들 그리고 감독의 교감 안에서 하나의 진실적인 순간이, 기다려진 순간이 예기치 않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변형의 순간이고, 그런 것들이 그 로베르 브레송 영화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해서 또 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베르 브레송 누메로 4. 자, 보시겠습니다. Di vrai et di faux, 진실과 거짓. Le mélange des vrais et des faux donne des faux. Le mélange, 섞는다. 진실과 des faux, 거짓을 섞으면 donne, 준다. des faux, 거짓된 느낌을 준다. 어디에서? théâtre, photographie ou cinéma. théâtre, photographie는 촬영된 연극, 그리고 시네마는, 여기서 브레송이 얘기하는 시네마는 항상 본인의 시네마토그라프에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시네마가 아니고, 여기서는 많은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배우들의, 어떻게 보면 브레송이 생각했을 때는 거짓된 연기와 그런 거에 그 혼합체라고 해서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걸 갖다가 시네마라고 쓰고 있다는 거,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 faux, 거짓은 lorsqu'il est homogène, 그게 하나의 동일성을 확보할 때, peut donner du vrai, théâtre, donner, 줄 수도 있다, du vrai, 진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연극에서. 그래서 연극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네가시옹,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에스테틱 드 네가시옹. 그러니까 거짓된 이때 거짓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뭐 대사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무대 장식이라든지 그 안에서 그게 하나의 동일성을 확보할 때는 그게 진짜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뭐 연극에서는 상당히 그 강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딱 두 부분밖에 없어요. Dans le mélange des vrais et des faux, 그리고 그 des vrais, 진실과 거짓의 이 혼합 속에서는 le vrai fait ressortir le faux, 진실은 거짓을 튀어나오게 한다. ressortir, 다시 sortir, 튀어나가게 한다. Le faux empêche de croire au vrai, 거짓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진실과 거짓을 섞었을 때 le vrai, 진실은 거짓을 막 툭 튀어나게 보이고, 그 다음에 le faux, 거짓은 진실된 것을, 진실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다. 이래서 어떤 멜랑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혼합이.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죠. Un acteur 시뮬레 하면 어떤 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영어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흉내내다, 모방하다, 똑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게 하다. 뭐 들루즈의 시뮬라크,
simulation, simulacre. Un acteur simulant l'affaire de naufrage. Un acteur, 하나의 배우가, 여긴 배우, 모델이 아니죠. 배우가 simulant, 흉내낸다. l'affaire de naufrage. 그러니까 난파대에서 막 두려움에 떠는 그것을 흉내내는데, 어디에서? Sur le pont d'un vrai navire battu d'une vraie tempête. 진짜 폭풍우 속에서 막 그 부서지는 부서지는 그런 진짜 배갑판 위에서 이제 거짓 연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Nous ne croyons ni à l'acteur. 우리는 acteur, 배우도 못 믿고, ni au navire, 그 배 자체도 못 믿고, ni à la tempête. 그러니까 이 폭풍 자체도 못 믿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송이 이 두 가지만 봐도 얼마나 이 진실에 영화는 결국 진실된 것이어야 되는데, 진실을 만드는 것이 거짓과 진실의 혼합도 아니고, 거짓들의 그 동일성을 확보하는 연극 같은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영화는 영화 예술 자체의 진실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계속해서 방법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De la musique. De la musique. 음악에 관해서. 보세요. De la musique. 보이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De la musique. Pas de musique d'accompagnement. 그런 accompagnement 하면 우리가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막 춤출 때 이렇게 아코디언 반주하고 그런 걸 accompagnement, 그런 반주 음악을 얘기합니다. de soutien,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지지해주는 음악, 그리고 ou de renfort, 더 막 북돋아주는 그런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pas de musique du tout, 이런 음악을 사용할 거면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석에 sauf bien entendu, 물론 그렇지만 예외적인 게 있다. La musique jouée par des instruments visibles. 그러니까 직접 악기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연주자가 뭐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에서 첼로 악기가 나오고 그걸 연주하는 걸 보여줄 때, 여기에는 하나의 exception, 하나의 예외적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로, 그러면 이 브레송이 생각하는 음악은 어떤 거냐? Il faut que les bruits deviennent musique. 다시 말해서 모든 소음들, 잡음들이 하나의 음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브레송의 영화에선 대단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제가 보면 뭐 블론유 숲의 여인 무셰트, 뭐 오아자르 발타자르, 운명의 발타자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랑슬로, 호스카의 랑슬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픽포켓, 그리고 어느 사제의 일기, 뭐 이런 영화들, 라르정, 돈, 이런 영화를 제가 이렇게 만약에 떠오르면 그 이미지보다 더 떠오르는 거는 그 영화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청각적인 울림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화로 언젠가는 들어가실 테니까, 이 이론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곧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영화는 어떤 종류의 어떤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브레송의 영화에서는 대단히 소리라는 게 이 넓은 의미의 소리다. 음악이라는 게, 음악은 모든 종류의 소리를 포함하는 것을 음악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tournage, 이제 뭐 촬영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tournage, 촬영이라는 것은 rien dans l'inattendu,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qui ne soit attendu secrètement par toi, 너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기다려진 inattendu, 예기치 못한 어떤 것 속에 있는 거 다름 아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영화는
다시 말해서 미리 다 준비되고 계획된 그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브레송의 생각에서는. 그리고 배우도 다 미리 그 배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그대로 표현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뭐냐? inattendu, inattendu.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용어죠. inattendu. 불어는 이런 어떤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적합한 단어가 필요한 거죠. inattendu. 예기치 못했다는 그런 것, 예기치 못한 것. 그런데 예기치 못한 것을 어떤 상태에서,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다린 거죠. attendu. 기다렸는데 어떻게? secrètement. 비밀스럽게 기다린 예기치 못한 것.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밀스럽게 기다려야 된다. 저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입니다. 비밀스럽게 뭐 미리 예견하는 것, 이런 의미들이 다 이 의미에서 이제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영화의 감독은 결국 기다리는 작업이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그 모델도 미리 해서 선입견이라든지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해석하고 그런 걸 완전히 제거시킨 상태에서 감독과 그 모델들의 사물들의 교감에 의해서 그게 비밀스럽게 준비되어진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들이 생겨난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예기치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예, 잠깐 울림이 와가지고 잠깐 그랬네요. 뛰어나죠. 그냥 난 인attendu라는 것들. 거기에다가 기다리는 걸 뿐만 아니라 더 해야죠. 이제 어떤 걸 더 해야 됩니까? 볼펜이 떠올려. 자, 오늘은 막 떨어지고 이러는 creuse sur place. 자리에서 연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볼펜으로 해볼게요. 자, creuse sur place. 역시 creuse sur place. 그죠? 그 장소에서 팔아. Ne glisse pas ailleurs. 다른 쪽으로 막 미끄러지지 마라. Double, triple, 2배, 3배. Fond des choses. 사물의 핵심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creuse sur place. 그 영화를 촬영 현장이라 그 장소에서 그 안에서 땅을 파듯이 깊이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이겠죠. Ne glisse pas ailleurs. 다른 쪽으로 눈 돌리지 마라. 집중해. 그래야지만 double, triple, fond des choses. 사물의 그 심연 깊이로 2배, 3배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은 기다리는 작업이고 집중하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Sois sûr, d'abord épuisé. 너 확신을 해라. 너 확실하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니? 확신을 해야 된다. d'abord épuisé. 완전히 소진하도록 확신해야 된다. Tout ce qui se communique. 서로 소통하는 모든 것. Par l'immobilité et le silence. 뭐에 의해서? 정지와 침묵에 의해서 소통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소진하는데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뚜스키. 모든 것은 결국 소통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모빌리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 그대로 안 주고 놔야 되겠어요. 브레송의 이쪽 안 보이네요. 이쪽 보일까요? 네. 이모빌리테. 이모빌 하면 정지라는 거 하고요. Le silence. 프랑스에서 영화 촬영할 때 silence et moteur 이런 식으로 해야죠. silence 침묵입니다. 침묵, 그 다음에 정지를 통해서 소통한다. se communique. 소통하는 모든 것들을 막 소진시켜라.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은 어떻게 일어난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정지와 침묵에 의해서. 정지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진정한 소통은 막 인위적인 말이나 인위적인 표정이나 인위적인 것들이 뭐 과다하게 과잉돼서 일어나는 그런 소통이 아닌 거죠. 가부끼적인 소통이 아닌 거죠. 소통은 절제되고 그 안에 담아내고 정지의 순간도 깊이 내면화할 수 있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브레송의 영화는 이런 침묵의 영화고 이런 정지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그 인물들, 아마 유튜브 통해서 보면 여러 군데서 잠깐 한 3분, 5분 발췌한 영화가 있을 거예요. 로베르 브레송 치시면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서 벌써 표정과 연기가 우리가 어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탁탁탁 나눠져 있고 약간 기계적이면서 동시에 무의미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브레송이 생각했던 정지와 이런 침묵으로 소통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이 장에서는 감독은 야, 너가 해서 그런 어떤 소통을 갖다가 잡아내는데 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이런 게 이 의미에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T가 잘 안 보여. 제가 이걸 잘 맞추지를 못해요. T가 내 모델 la preuve, 너의 모델들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모델들로부터 해서 하는 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거겠죠. la preuve, 증거를, 그 근거를 갖다가 찾아내라. il existe avec leur bizarrerie, leur énigme. 상당히 매력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bizarrerie 하면 프랑스에서 bizarre 하면 이상한, 그럼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énigme 수수께끼. 그러니까 그 배우들, 모델들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그들의 이상함과 그리고 그들의 수수께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우들하고 차이가 있죠. 배우들은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존재하고 자신의 표현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이거는 기이함하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로. 근데 그 기이함과 수수께끼의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집중하다 보면 감독은 그걸 갖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T가 때 모델, 너의 모델에 집중해서 이 모델들이 그런 기이함과 그 수수께끼를 주는 원천을 끌어내서 그걸 영화에서 구현하라는 그런 얘기죠. 어렵지만 브레송의 그 이야기는 대단히 로직합니다. très très compétent, 아주 경쟁력이 있고 c'est vraiment c'est très très juste, 그리고 아주 적합하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띠아빌라가 너는 부를 것이다. On veut film. 이것을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영화라고 볼 것이다. Celui qui te donnera une haute idée du cinématograph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에게 아주 시네마토그래프적인 그런 어떤 높은 그런 이념들, 생각들을 갖다가 너에게 안겨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영화, 훌륭한 영화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네마토그래프적인 이런 위대한 높은 이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모델들로부터 그들의 기이함과 그들의 원천, 수수께끼를 원천을 해석해낼까, 어떻게 해서 배우와 사물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지와 실렁스, 침묵으로 소통하는 그걸 갖다가 잡아내는데 모든 걸 소진할까, 이런 걸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최고의 시네마토그래프적인 완성을 갖다가 만들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C'est très clair, je crois, c'est très clair. C'est très très clair. Moi j'aime bien ces façons d'expliquer leurs idées. 그러니까 불어의 어떤 매력은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내는 그런 단어의 적확성,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설명을 좀 불어로 해서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주석도 달고 하겠지만 나름 뭐 재미있는 게 언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Pas de valeur, pas de valeur absolue d'une image, pas de valeur absolue. 절대적인 가치 없습니다. d'une image. 하나의 이미지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란 없습니다. Image et son ne devront leur valeur et leur pouvoir qu'à l'emploi auquel tu les destines. 그러니까 pas de valeur absolue d'une image. 하나의 이미지에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이미지와 소리들은 devront leur valeur.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힘을 단지 당신 감독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명 지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힘이 존재합니다. 저는 데스티니 이런 것도 너무 데스틴 하면 데스탄 운명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영화에서의 그 이미지와 소리가 그 가치와 그 힘을 갖는 것은 너가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레 데스틴 운명적으로 이끌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단어 하나가 브레송의 생각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모델들과 그리고 감독의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하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 예전에 했던 것 같죠. 그거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감독은 어떻게 보면 모델들을 운명적인 어떤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아자르 발타자르, 우연히 발타자르 이렇게 보는 우연히 당나귀 발타자르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걸 숙명의 발타자르로 오히려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이 오아자르, 좀 숙명, 우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마치 이 작업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의 순간이 어떤 운명적인 끌림이듯이 그런 운명적인 일회성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 게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안에서는 상당히 저는 거의 표현의 완벽함이 구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라미지게 모델 또 나왔습니다. 모델 퀘스티오네. 모델은 어떤 존재냐? 퀘스티온 질문당하는 존재다. 퀘스티오네. Par les gestes que tu lui fais faire, les paroles que tu lui fais dire. 너가 그에게 말하게 하는 말과 너가 그들을 행하게 하는 행동들로 해서 질문 지어진 게 바로 모델이다. 감독은 결국 질문하는 존재인 거죠. 모델에 대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 réponse, 답이 있겠죠. 답이. réponse, que souvent tu 하나 건너뛰었네요. réponse, quand ce ne serait qu'un refus de répondre. 마치 만약에 모델들이 하나의 답하기를 거절할 때 그때는 어떤 침묵이 있겠죠, 그죠? tu souviens, tu ne perçois pas.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그 순간을 갖다가 잘 인식을 못할 때도 이런 어떤 답들은 모델들이 주는 답들은 어떻게 되냐? Ta caméra enregistre. 너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왜냐하면 배우들이, 그 모델들이 답하기를 거부할 때도 그 답은 이미 있고 그 답을 너가 느끼지를 못할 뿐이고 너가 가끔씩 어쩔 때는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너의 카메라는 그것을 촬영하고 있다. 그게 담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soumise, ensuite à ton étude.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제 너가 모델들에게 질문하는 너의 어떤 연습이나 너의 학습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너의 규칙들로 그들을 갖다 이끄는데 다시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답하고 그 과정,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인 겁니다.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는 질문과 대답인 거죠. question et réponse. 근데 어떻게, 사실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영화 감독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풀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영화 감독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항상 좋은 영화는 어떠냐면 감독이 그 해결점을 완전히 갖고 어떤 걸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감독들의 고민의 흔적, 그 질문의 흔적, 그리고 그 배우들이나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사물들의 그 답한 그런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맞닥뜨리는 거지. 그런 쪽에서 요즘 영화들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즘 영화들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지만 오락물, 큰 TV, 어차피 한편으로 지금의 영화 관객들은 어떻게 보면 영화 관객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영화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영화 아재들은 아직도 영화를 예술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로베르 브레송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저한테는 상당히 큰 기쁨이고, 그 안에서 여전히 보면 어떤 영화를 사랑했던 사람들로서의 아직도 그런 뭐 설레임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단한 만족도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챕터는 끝나고요. 다음 챕터에는 The Lauto, 이태리어는 라우토, 그죠? 라우토. 자꾸 이태리어가 나오는 The L'Automatisme. 브레송의 이제 배우들을, 모델들을 운영할 때 어떤 자동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상당히 브레송의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챕터 5로 해서 자동주의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